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MZ 세대들에게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커피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더치브로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일 겁니다. 인터넷에서 더치브로스 제품이나 영상 몇 개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정말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더치브로스가 성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회사의 성장을 위한 준비 단계는 끝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과 동시에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커피 체인에 대해서 회사의 전략부터 비용 구조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오리건에서 시작한 이 커피 체인은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 더치브로스는 카운터 노동력이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사람의 힘을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즐거움을 파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죠. 이 노동력은 대체될 수 있어도 사람들끼리 나누는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사람만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치브로스의 영향력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고객의 절반 이상은 16세에서 25세 정도의 MZ세대들이죠. 더치브로스 음료들을 맛있게 먹는 시크릿 메뉴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고 스스로 팬임을 증명하면서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치브로스는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 휴머니즘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미소 띈 모습으로 커피를 전달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꼭 대화를 나누려고 하죠. 내 이름과 자주 마시는 음료를 기억하는 건 기본이고 근황 토크를 나눌 만큼 손님과 바리스타 관계를 넘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더치브로스를 한번 가본 사람은 반드시 재방문한다고 합니다. 직원들과의 추억이 그리워지기 때문이죠. 이게 가능한 건 직원이 고객을 사랑한다면 직원 사랑은 회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더치브로스는 직영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매장을 낼 수가 없죠. 오직 최소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에게만 매장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입지 선정부터 부동산, 건설 비용, 인테리어까지 대외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가맹점주는 머신 설비 등의 기초적인 비용만 부담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직원은 적은 비용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회사는 검증된 직원들에게만 매장을 믿고 맡길 수 있으니 관리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이죠. 그렇다 보니 신규 직원들에게 더치브로스는 단순히 일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만족하니 이직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지역 매장 운영자 후보는 200명이 넘고 이들을 통해 750개에서 1000개 이상의 점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더치브로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매장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미국 8개 주에 걸쳐서 38개의 매장을 오픈했고 상반기까지 83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전체 매장 수는 754개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150개의 신규 매장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한 거죠. 이를 통해 전년 대비 매출 34%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커피 체인이나 프랜차이즈 음식 업종이 성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영역에 더 많은 지점을 내면 됩니다. 신규 오픈 매장이 성장성을 유지하는 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스타벅스의 매출이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신규 오픈할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매장이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미국에만 15,000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치브로스는 지금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기는 신규 매장마다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면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커피 체인 절대 강자는 스타벅스입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MZ 세대들에게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죠. 좀 색다르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싶어하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있는 커피 체인이 더치브로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커피 브랜드라고 하지만 오히려 스타벅스와 더치브로스는 수요층이 겹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도 오히려 정통적인 커피라고 하기보다는 음료에 가깝습니다. 저는 더치브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드라이브 스루라고 생각합니다. 매장 내 테이블이나 의자가
없습니다. 오직 드라이브 스루만을 운영합니다. 이게 더치브로스가 점포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자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한다면 굳이 번화가에 자리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입지 좋은 위치에 임차를 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로 이동이 편리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이동 가능한 도로만 확보된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입지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입지에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번화가에서 벗어난 입지 조건이 차량이 이동하기에 오히려 유리하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도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회사는 매장 운영보다 고객에게 음료를 전달하는 그 순간에 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커피를 전달하는 그 순간 외에는 고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올해 800개 매장을 오픈하고 2025년까지 1000개의 매장을 확보하고 2025년 이후 매년 1000개의 매장을 추가로 확장해 나간다면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더치브로스의 기업 문화와 제품군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층에게 분명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죠. 다만 한 가지 약점은 비용 구조였습니다. 더치브로스 메뉴가 한국의 테이크아웃 저가 커피처럼 저렴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스타벅스나 비슷하죠. 그리고 커피보다 오히려 음료 제품들이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더치브로스는 판매 제품의 90%가 아이스 제품입니다. 이는 스타벅스보다 동일 매장당 마진율이 높아야 상식적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장 운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장 운영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게 들 것이고 매장 오픈 비용 자체도 훨씬 세이브 될 겁니다. 하지만 더치브로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유럽에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느낌입니다. 더치브로스는 매출 원가에 음료의 제조 원가, 인건비, 매장 오픈 비용을 전부 녹여서 산출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에 따라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매출 총이익률은 23%입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이 25%가 넘습니다. 완제품을 도매로 사와서 배송까지 해주는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이 25%인데 아무리 직접적인 비용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커피와 음료를 파는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23%이다. 원가 구조가 뭔가 느슨하다는 거죠. 프랜차이즈의 매출 총이익률은 그래도 66%입니다. 하지만 이 비중은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프랜차이즈를 크게 확대할 계획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영점 위주로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자 하죠. 아무한테나 매장을 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업 문화를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늦더라도 단단하게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도 회사의 명확한 공동체 의식을 좋아하고 사회적으로도 평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음료를 만드는 비용은 매출의 26%를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26%, 매장은 운영을 하지도 않는데 인건비가 26% 이상이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이 좋다는 거겠죠. 오히려 직원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무려 30%입니다. 지역사회의 환원은 더치브로스의 창업정신입니다. 회사의 효율성보다는 직원의 만족도가 더 높은 회사라는 거죠. 분명히는 회사의 아이덴티티일 겁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1월부터 현재 사장으로 재임 중인 크리스틴이 신임 CEO로서 더치브로스를 경영하게 됩니다. 지금은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전부 스캔하는 정도겠지만 앞으로 이분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현재 CEO인 조스 리치가 CEO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더치 브로스의 성장 대부분은 조스 리치가 2019년 CEO를 맡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리건 이외의 주로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했고 매장을 급격히 늘려나갔습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과 같이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로는 더치 브로스의 다음 성장 스토리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틴 베로는 과거 레스토랑 체인인 트루푸드 키친의 CEO였고 스타벅스의 임원 출신입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스타벅스의 음식료 매장 허가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조스 리치가 오리곤 시골 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면 크리스틴 베로는 미국 본토의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더치 브로스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수익성 높은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잘 되는 아이템을 무한 확장해 나가는 게 음식점 체인의 정석입니다. 크리스틴 베론이 더치 브로스에 온 것도 더치 브로스의 아이템이 분명 시장에서 먹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더치 브로스의 시대 정신이 오리건주를 넘어서 나스닥 상장과 함께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면 이제 신임 CEO의 역할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분명 기대를 하게 됩니다. 더치 브로스는 커피 체인으로서 상당한 강점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커피 체인으로 성장한 것은 단순히 커피 맛 때문은 아닐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커피라는 제품을 팔았지만 그들만의 기업 문화와 고객 문화를 확립했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벅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 시장, 특히 체인점 사업은 쉽게 유행을 타는 사업입니다. 이런 유행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번 방문한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문한 고객을 위한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치 브로스는 성장보다는 고객과 함께하는 경험, 이걸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사와 직원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도가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